오빠야, 그랑께 이유를 대보란께. 우에 오빠야가 그 일을 혀야 한단가. 누군가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혀서란께. 나가 안 하면 누가 한다냐. 하느님, 당신이 시방 지를 도와주신다면 이 다음에 크면 지도 꼭 딴 사람들을 돕고 써라. 약속한단께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욱 작가님의 작품 소설로 쉽게 배우는 영어 아메리칸 드림을 준비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한 페이지에 함께 인쇄되어 있고 문장의 각절을 최대한 짧게 끊어서 쓰여져 제목 그대로 소설을 쉽게 배우는 영어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 또한 흥미진진하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재미가 있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 하늘이의 오빠 대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열심히 대항하고 투쟁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미국을 찾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역사의 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1979년 10월 27일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다. 13살 내기 하늘은 광주중학교 운동장에서 절제 능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1300명의 전교생은 검은색 교복을 입고 똑바로 서 있었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모두 검은색 긴팔 상의를 입었지만 남자애들은 바지를, 여자애들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하늘은 긴장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치마의 보풀을 뜯었다. 그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 맞은편에는 그들의 선생님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굳은 얼굴로 움직이지 않고 말없이 서 있었다. 심 교장이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려는 것이었는데 보통 반나절 수업밖에 하지 않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에 연설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하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닌 뭔 일인지 아냐? 은지가 속삭였다. 하늘은 정면을 응시하며 발꿈치로 친구를 살짝 쳤다. 학교 규율상 조회 시간에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데다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보아 걸리면 평소보다 더 심한 벌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안경을 쓴 늙음악한 심교장은 2피트 높이의 새로 만든 교단에 올라섰다. 그가 잠시 동안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는 동안 모두가 심교장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하늘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듯했다. 그런 다음 심교장은 연한 갈색나무 연단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감싸서 꼭 움켜쥐었다. 왜소해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존경을 받았다. 심교장은 1945년에 끝난 일제의 점령에 맞서 싸웠던 영웅이었다. 그는 하늘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침울한 표정으로 어린 학생들을 마주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미 박 대통령 암살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는 어젯밤에 살해당하셨습니다. 하늘, 은지, 그리고 조회에 있던 학생들의 절반이 경악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 소식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누가 대통령을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국가적 비극입니다. 심 교장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으로서의 의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늘은 자신의 두 어깨에 그 책임이 얹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통령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녀의 국가는 그녀가 좋은 학생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학업을 늘 진지하게 여겨왔었지만 이제는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찬 은지를 흘낏 보았다. 은지도 좋은 학생이었지만 하늘은 그녀도 자신이 안고 있는 것과 같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 주변의 모든 학생들은 침묵했다. 아무도 움직이기는커녕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가 바뀌어버렸어야. 하늘은 생각했다. 어쩐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그녀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나아지기만을 기도했다. 조회 후 심교장이 학생들을 교실로 돌려보낼 때 하늘은 주변의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디 그분의 절친 김재규한테 죽음을 당한 거라는디? 어느 한 남자애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뭐땀시 그려버렸을까잉? 옆에 같이 걸어가던 남자애가 물었다. 하늘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는 하늘의 손을 마주 잡아 쥐었다. 하늘은 은지가 다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심장이 고통스럽게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천천히 그리고 마지못해 각자 다른 반으로 흩어졌다. 마치 그들 모두가 방금 일어났던 일과 다음에 닥칠 일 앞에서 어떻게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늘은 집에 가고 싶었다. 그녀는 부모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어쩐지 그들을 안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 같았다. 언제나 그랬다. 그녀는 담임선생님의 얼굴이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는 동안 보여줬던 다른 선생님들의 얼굴과 같이 굳어져 있는 얼굴로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암시랑도 않을 거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하늘은 누가 한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양호 교사가 차분함과 평온함이 가득 찬 얼굴로 교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가장 어린 여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면서 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괜찮을 거라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늘은 깊고 떨리는 심호흡을 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1980년 5월 2일. 웜에 살아있어 오니 좋은 것이오. 하늘은 부모님 댁의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이웃 친구들인 미순이와 연희는 운이 좋지 않았다. 13살, 11살 된 자매는 자신들의 집 창가에 서 있다가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그들의 부모가 죽은 그들을 발견했다. 하늘은 전 장군의 악당 중 한 명이 쏜 총알이 연희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말을 들었다. 모든 이웃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경악하고 소총의 위력에 겁을 먹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부모님은 여전히 슬퍼하며 통곡했다. 이웃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에 찬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아이야, 창문에서 떨어질 거라이. 하늘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늘은 다시는 창밖을 내다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대한이 드디어 대학에서 돌아오다가 자신이 그를 보기 전에 몇 달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그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었는지 말하기 전에 문 앞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다. 대한은 인천에 있는 항공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특별 대학이었다. 박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독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대한이 그 어려운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입학했을 때 하늘과 그녀의 온 가족은 매우 자랑스러웠고 신이 났었다. 이제 전 장군이 모든 대학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대한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암살 후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를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출했기에 전에 대항하여 총 37개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었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하늘의 부모님은 아들을 걱정했고 그들의 두려움이 그녀에게 와닿았다. 그녀는 전에 군인들이 학생 시위대를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잔악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번 흘려들은 적이 있었다. 대안이 매일 안전한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가 다니던 대학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으므로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그들 모두는 그가 무사하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어도 하늘은 그가 그렇도록 간절히 바랐다. 두려움이 그녀를 계속 불안하게 하자 은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몇 주 동안 절친과의 연락은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졌다. 하늘은 그녀가 보고 싶었음에도 여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녀는 전화기로 다가가 검은색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곧 은지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같은 또래의 누군가와 뭔가를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나아져 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버렸다. 발시름이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며칠 동안 걱정해왔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는 것을 공포를 느끼며 깨달았다. 전 장군이 전화를 단절시켜버린 것이다. 자신의 두려움이 잠시 무력해지며 하늘은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은 후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깨닫자 가슴이 조여들어 두 팔로 자신을 감쌌다.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은 그녀에게 고립된 느낌을 더 들게 했다. 하늘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리로 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녀는 거의 6주 동안이나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이제는 절친과의 전화통화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벽들이 자신에게 조여 들어오는 것 같았고 고함을 내지르고 싶었다. 니는 인자 못 나간단 게? 그녀는 자신이 안고 있는 공포감을 뚫고 숨을 쉬려 노력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안전하지 않단 게. 네가 시방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야. 그녀의 부모님이 반복해서 하던 말씀이 이젠 꿈속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얼굴의 햇볕을 느끼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절친 은지를 만나 얼싸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와 대화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더 지속될는지 몰랐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 다시 붙여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릎을 세워 턱을 괴고 앉았다. 그녀는 팔로 다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몸을 흔들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달은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하려 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이 거기에 함께 있다고 상상했다. 갑자기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란으로 공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뜨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야가 왔어라! 그녀는 어머니의 안도감에 찬 외침을 들었다. 하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에 있던 눈물을 닦고는 오빠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녀가 문이 있는 데로 갔지만 창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어머니의 주의에 귀를 기울이며 뒤로 물러났다. 마침내 대하는 같은 또래인 남자의 여자의 2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세 사람 모두 큰 가방을 들어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대하는 또 가지고 있던 배낭과 큰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하늘의 어머니는 재빨리 문을 닫고 그들 모두를 집 안쪽으로 맞이했다. 일단 안전하게 창문과 문에서 떨어지자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그를 팔로 감싸 부둥켜 안았다. 그녀가 손을 떼자 하늘은 앞으로 달려가 오빠의 허리를 팔로 감쌌다. 오빠야 같이 배우니께 억수로 좋아 불어. 아이야, 나도 네가 억수로 보고 잡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이 고이는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대하는 돌아왔고 그는 안전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더 좋게 해주었다. 그녀 안에서 희망이 피어올랐고 잠시 그 기분에 젖은 후 뒤로 물러나 오빠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도록 했다. 엄니 아버지, 야들이 지혜교 친구들이지라. 야가 유성이고 미라여라.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남자애와 여자애를 소개했다.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고이. 나 동상 하늘이요. 하늘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해 보였다. 그녀는 대한이 유성과 미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너희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이. 암만. 하늘의 아버지가 말했다. 유성과 미라는 합창하듯 똑같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오빠와 그의 친구들이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에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잡힐 때까지 지었던 비슷한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다만 그녀의 오빠와 그의 친구들의 눈에는 설렘이나 희열 같은 것은 없었다. 그녀가 본 것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암울한 결의뿐이었다. 말 좀 들어보자이.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저녁 자시면서 하셔라. 그녀 어머니가 식탁 쪽으로 안내하며 덧붙였다. 하늘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며 이른 아침부터 요리를 했다. 하늘은 부모님께서 대한이 친구들을 데려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작은 군대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음식을 만들었기에 모두에게 충분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1980년 5월 17일 하늘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은 알지 못했지만 대한이 집에 돌아온 2주 사이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와 그의 대학 친구들은 이웃과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는 민병대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요즘 안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 같았다. 하늘은 집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소곤거리는 것을 들었다. 대한과 일행들은 교대로 하늘의 부모님 집 옥상에 올라가서 보초를 섰다. 그들은 소총과 무전기를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무전기를 은박지로 싸서 군대가 신호를 포착할 수 없게끔 했다. 적어도 대하는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날 저녁 식사 때에 그들 모두는 전 장군의 군대가 날이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토론했다. 하늘은 대안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가 멈추고는 그녀를 본 다음 대신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그녀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근데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단께. 적어도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서서히 자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안과 그의 친구들이 아무리 무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인명수와 총기 숫자에서 열세였다. 그녀의 부모님들이 대안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 생각은 하늘을 겁에 질리게 했다. 하늘은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거실에서 서성거렸다. 대안이 소총을 손에 들고 자기 방에서 나오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뒤에 비치는 문을 통해서 거의 6명 정도의 남자애들과 청년들이 방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미라와 3명의 여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하늘의 방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특히 그들 중 2명은 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늘은 더욱 긴장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민병대원들의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요즘은 모두가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항과 민병대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 묵지는 않지만 식량과 물품들을 가지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줄 음식을 만드느라 아이의 부엌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음식을 해내었다. 아기야, 여기서 못하고 있는 것이오. 대안은 자고 있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작은 소리로 하늘에게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빠야, 내 조금 오빠야를 보라는 것이오. 불안감으로 뒤틀리는 배로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그녀는 가장 인상적인 오빠의 모습을 보았다. 눈에 미소를 띠고 있는 대안은 겁이 없고 근심 없는 듯 하면서도 단호해 보였다. 알았단께, 날 봐불었지? 인자 가서 자라잉? 그는 그녀를 놀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기분을 나아지게 했어야 했지만 왠지 그녀의 두려움을 더 악화시켰다. 아직 아니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을 더듬었다. 아그야, 뭐다냐? 그는 옅어져 가는 미소로 물었다. 하늘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 그냥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초를 서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악몽이 그냥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녀가 어릴 적 무릎 쪽 피부를 긁히거나 발목을 삐었을 때 그는 늘 그녀를 안아줘 기분을 낫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포옹도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럼 아그야가 말할 준비가 되면 혀라잉? 그가 집 앞쪽으로 발길을 옮기며 말했다. 내는 오빠야가 다치지 아니었음 쓰겄네. 그녀가 불쑥 내뱉었다. 대안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물었다. 아그야가 오늘따라 왜 이리 예민해 불었을까잉? 오빠야가 보초서러 가서 그러나? 걱정 말란께. 나가 지난 2주 동안 남씨랑 딴거 잘해 불었단께.
하늘은 지난 2주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 그냥 어깨만 들썩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야, 오빠야는 다치지 않는단께. 오빠야가 그걸 알 수 없단께. 하늘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긴장하며 바지의 보풀을 뜯었다. 그의 미소가 서서히 옅어졌다. 그라지, 나도 잘 모르는 것이 많은 말이란께. 근데 난 다쳐불어도 아무렇지도 아니오. 어깨 그런 말을 한단가. 왜냐면 난 옳은 일을 하다 다치는 것일 테니까 말이오. 때론 국미가 나라를 지휘하기 위해선 기상을 감수해 불어야 하는 것이지. 옳은 일을 위해설랑은 그 대가가 어떻든 누군가가 들고 일어서 불어야 쓰는 것이오. 알아들었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고장난 것을 고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이? 전장군 같은 복군한테는 통하질 아니. 뭔 일인지 함 자세히 말해보란께. 하늘이 사정했다. 그녀는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도 민병대도 심지어 대안조차도 절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았다. 자유라고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갇혀 있었던 집을 둘러보았다. 요것이 자유라고이? 아니제. 근데 그것이 요점이제.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계엄령을 끝내게 하는 것이지. 우리 언론의 자유를 원하는겨. 그려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억압을 받지 않지. 우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단께. 전하고 그 일당들은 동의를 하들 아니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 그들은 민주주의를 두려워 협으로. 그는 팔에 든 총의 자리를 바꾸며 기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인자 나가 옥상에 올라갈 차례요. 내알 다시 이야기하자잉. 알겠냐 그야. 오빠야, 그랑께 이유를 대보란께. 그녀가 사정했다. 나가 벌써 설명 다 해버렸어야.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왜 오빠야가 그 일을 혀야 한단가? 누군가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혀서란께.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나가 안 하면 누가 한다냐? 1980년 5월 18일 하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려 했지만 모든 말들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온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 불타고 있었다. 전 장군은 성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 권한대행을 축출하고 계엄령을 내렸다. 그 모든 것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그렇게 들었다. 그녀는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오빠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이웃 절반은 항거하기 위해 시내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원했다. 또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닌. 그는 지를 반대하면 뭐다 공산당이라고 한단께. 하늘은 옆방에서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참말로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랑께 시방 누구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말이어라. 그녀의 어머니는 그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돼버렸어라? 누구건 지혜를 가로막는 사람을 죽여버리려는 핑계일 뿐이지.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늘은 어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안을 무척이나 걱정했다. 그들 모두가 그랬다. 현관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모두들 놀라 잠시 침묵했다.
하늘의 아버지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잠시 후 그는 이웃 중 한 명을 부엌으로 안내했다. 하늘은 거실에서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자신이 듣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다. 뭔 말 들었어라? 하늘의 아버지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좋지 아니어라. 월매는 안 좋아라?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시위가 전쟁으로 베껴불었어라. 전에 군인들은 할머니 아거들 할 거 없이 다 죽여버리고 있어라. 그들은 개의치 아니어라. 그들과 같이 다니는 미군들도 개의치 아니어라. 도시가 폐쇄돼 불었어라. 그들은 우리가 다 간첩이어서 죽여버려도 당연하다 혀버렸어라. 우째 긁그 말한단가요. 하늘의 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왔다. 동것이제. 싸움터에서 도망치던 8살짜리 아가 지그 신발을 찾고 따구럼 서있다가 머리에 총을 맞아 불었어라. 아무도 안전치 아니어라. 웜에 요렇게럼 절망적일 수가 있다요이. 내도 대안이랑 함께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 나가 전해 군인들을 피어서 도망쳐 불어야 허먼. 나 요 60살짜리 다리로도 싸게 내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하늘의 아버지는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말했다. 내빼봤자 알아. 숨어도 어쩔 수 없어라. 그들은 시내 가게에 숨어있던 젊은 처자를 찾아내가 총으로 배를 쏴불었어라. 그 처자가 임신 8개월째였어라. 하늘은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전과 그 부하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속이 울렁거렸다. 우리가 멋이라도 혀야제라. 하늘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호소하며 말했다. 우리가 음식과 물을 공급하고 대안이와 그의 친구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하더라고. 시방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구머니. 그녀의 아버지가 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우리가 갸들한테 어찌게 음식하고 물을 갖다 준다요?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시군들이 제일로 많이 있는 곳이 어디란가요?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다. 시내 곳곳에 있지만도 그들이 도청 건물을 장악할 수 있게 됐어라. 거기에 겁나게 집중되어 있어라. 나한테는 그 건물이 훤어지라.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 건물 옆으로 난 문을 쓰면 전혀 군인들이 나를 볼 수가 없지. 나가 거서기를 음식하고 물을 갖고 갈 때 쓸 수가 있을 거구마이. 하늘의 아버지는 35년 동안 건물 검사관으로 일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들키지 않고 드나드는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그가 건물을 오가다가 길거리에서 총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큼이나 그녀를 겁나게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 소녀와 임산부처럼 살해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조여들어왔다. 음식을 얼마나 맹글 수 있겠어라? 이웃이 하늘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 양반이 들 수 없을 만큼이어라. 지가 도움 줄 사람들을 찾아보겠어라. 이웃이 약속했다. 그려라. 하늘의 아버지가 말했다. 찍어도 요렇게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하늘은 자신이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이 음식과 물 배달을 돕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조차도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이미 3번씩이나 그녀에게 숨어 있어야 하고 불을 켜면 안 된다고 훈계를 했었다. 그래서 하늘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기다리며 걱정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손목에 묵주를 차듯 자신의 묵주를 손목에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느님께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요청해야 되고 만약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부탁드리면 하느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종종 말씀하셨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신이 예외로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고는 그녀는 무릎을 꿇은 눈을 감고 시내에 있을 대안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남들을 돕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녀는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상기했고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절친 은지를 떠올렸다. 하늘은 은지가 안전한지 아닌지 잘 알지 못했다. 잘은 모르지만 그녀의 친구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다. 하늘이 그들 모두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자 눈꺼풀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는 절망적이었다. 하느님은 그것을 이해해줘야 했다. 그래도 그녀는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하늘은 그를 위해 뭔가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낫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느님, 당신이 시방 지를 도와주신다면 이 다음에 금은 쥐도 꼭 딴 사람들을 돕고 써라. 약속한단께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980년 5월 27일부터 1981년 1월 1일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 전해 군인들이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짓밟으며 남긴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하늘은 은지 또는 학교 친구들 중 누군가가 사망자 또는 실종자에 속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그녀는 일주일이 넘도록 오빠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녀는 초긴장하며 거실에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아버지가 어두운 얼굴로 재빠르게 들어왔다. 무슨 새 소식이라도 있어라. 그녀의 어머니는 황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대한이, 유성이, 그라고 미라랑 다 체포돼 버렸단께. 오메 하느님 감사한 거 다들 살아있었구먼 그려. 그녀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저까지는 들리는 말로는 6만 명이나 잡아들였다고 허요. 그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인가 뭐시긴가에 다 가둔다던데. 그 많은 사람을 다 거기서 수용을 못하지라.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나가 시방 걱정하는 거구만.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이 그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대신 그녀의 오빠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거든 도와야지라. 그녀의 어머니는 애를 태웠다. 시방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면서 지달리는 수밖에 없단께.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켜보고 기다리기. 그것은 하늘이 지내왔던 삶의 구절이 되어버렸다. 대안과 그의 친구들이 체포된 후 그녀의 절친 또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거의 몇 주가 걸렸다. 소식을 알게 된 것이 기쁘긴 했지만 은지와 대화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기쁨이 금세 사라져버렸다. 그러다 대안이 검거된 지 6개월 만에 전이 세계인권단체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월 1일 대안은 집 앞에 도착했고 그들 모두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늘은 오빠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의 눈두덩이는 검고 움푹 들어간 데다 머리는 완전히 깎여 있었다. 그는 밖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늘은 그가 체포 당일에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옷은 낡아 있었고
마른 피로 떡져 있었다. 하늘은 움찔했다. 순간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정말로 자신의 오빠인지 의심까지 들었다. 그의 외모는 하늘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끔찍한 사진들을 떠오르게 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수용소를 버텨낸 피해자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소중한 오빠 대한. 하늘은 달려가 대한의 꼬챙이 같은 허리에 팔을 둘러안았다. 오빠야가 돌아와 버렸네. 그가 얼마나 더럽고 흉측하게 보이건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다. 하늘의 부모님은 조용히 아들을 껴안았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하늘은 대한의 오른손에서 손가락 3개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그의 손을 보고 울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 힘을 내 라고 했다. 하늘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유쾌하고 큰 목소리로 발표했다. 아이야, 오늘 네 다시 기빠진 날로 정하고 잔치하자이. 나가 저녁찬으로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맹글란다. 하늘의 아버지는 대한에게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네 그 몸뚱이로다가 밥 먹어 불면 몸뚱이가 거시게 한다. 나가 네 목욕물 준비할 동안 이 물 마시고 있어라이. 알겠지 아가? 째까 마셔봐라이. 그러고는 뼈뿐인 아들의 등을 어루만져 준 뒤 조용히 화장실로 걸어갔다. 대한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며 목욕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은 벌어진 문틈으로 아버지가 흐느끼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다. 흐르는 물소리에 아버지의 울음이 묻혀버렸지만 하늘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울었다. 대한이 목욕을 마치고 따뜻한 스웨터와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오자 유성이 감금된 동안 입은 오른쪽 다리의 신경 손상으로 쩔뚝거리며 나타났다. 그도 밀어버린 머리와 거죽에 뼈만 걸친 외모로 대한만큼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모두가 유성을 얼싸안고 반겨주었다. 하늘의 아버지는 그에게도 뜨거운 물을 마시도록 내어주셨다. 아이야, 너 역서 째까 쉬고 있어라이. 하늘의 아버지는 유성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한 번 뜨거운 목욕물을 준비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미라가 오른쪽 귀가 먹힌 채로 도착했다. 군인의 구타로 인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은 더럽고 엉켜붙어 있어 풀기가 불가능할 것 같았다. 하늘과 어머니가 미라의 목욕 준비를 도울 때 하늘이 머리 손질을 돕기 위해 미라에게 컨디셔너 한 병 전체를 가져다 주자 미라가 마침내 하늘에게 몇 마디 들려주었다. 하늘아, 걱정 마라 불어. 풀 수 없으면 그냥 잘라불어야. 이것은 그저 멀구댕일 뿐이요. 다시 자란단 게.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여전히 미라의 머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미라가 머리를 깎아버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미라가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늘은 삭발한 머리를 한 소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승려를 제외하고는 비관습적이었다. 하늘의 어머니는 불갈비, 밥, 그리고 김치로 잔치를 준비하였다. 요리의 중심인 미역국은 전통적으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생일날 만들어 먹는 미역으로 만든 국이었다. 그러나 대한 유성비라는 국물만을 먹었는데 수척해진 몸이 그 이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귀향이었다.
하늘은 미라의 밀어버린 머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그녀가 도착했을 때의 엉켜붙은 머리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잔인하고 끔찍한 곳에서 풀려나와 모두 다시 함께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다. 하지만 그들이 자축하는 동안에도 하늘 내부의 무언가가 그녀에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걔들이 인자 우리 전부를 엿볼 것이어라. 올 가족한테 요런 패를 끼쳐버려 죄송하구만요. 대안이 저녁 식사 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그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흔들었다. 저번부턴 그래왔지. 우리 전화 통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단 말씨. 경찰은 편지를 죄다 엿보고 있는 줄 저번부터 알고 있었은께. 엄니 아버지, 요것이 멋이다요. 참말로 죄송해요. 대안이 꺼진 슬픈 눈으로 말했다. 아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해 하지도 말아라이. 네가 믿고 있는 것을 현악하고 있는 것인데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의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말했다. 거시기에 따른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 함은 그라제.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게 걱정 말거라. 며칠이 몇 주로 바뀌자 그 대가는 분명해졌다. 대안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경찰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늘은 학교를 다시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스파이들이 늘 그녀를 감시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숨기라고 했던 일기장에 일기를 써왔고 어머니는 만약 그것이 발견되면 모두가 진짜 큰일 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들이 이미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말은 하늘을 두렵게 했다. 대안이 마지막 한계를 느낀 것은 그가 쿠데타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전 정부가 그를 취직이나 학교 복학을 허락하지 않았던 점이었다. 그는 가택연금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 숨막혀 있고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갔다. 대안과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대책을 의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대안은 하늘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깨웠다. 오빠야, 무시단가?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었다. 아기야, 작별 인사하러 온 것이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오빠, 어디 간단가? 그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미국 시애틀이라는 데인데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선장이어 불어. 그 양반이 내를 가퍼넌으로 써준단데 거기까진 델다 준다고 였어야. 거기서 핵교 맞춰불면 항공직업도 구해볼 거구먼. 슬픔과 설렘 두 가지가 하늘 안에서 질주했다. 나도 가끄나? 그녀가 물었다. 지금은 안 돼불고 곧 그렇게 돼불어야. 대안이 말했다. 그때까지 나가 무신수를 써서라도 꼭 연락해불어야. 아그야, 잘 있어라이. 오빠야, 조심히 가라이. 대안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하늘은 그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대안이 방을 나서자 슬픔이 그녀를 찢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현관문이 아주 부드럽게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오빠의 눈물로 자신의 어깨가 젖어 있음을 알았다. 소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신간 장편 소설인 관계로 끝까지 읽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살짝 귀띔해 드리자면 이후 하늘은 오빠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하느님께 기도했던 자신과의 약속처럼 간호사가 되어 고통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유의 땅으로 생각했던 미국 땅에서 한국인들과 다른 유색인들이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인종차별을 겪게 되는데요.
소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종차별의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아주 심각한 고통과 갈등, 그 문제적 내용을 아주 리얼하고 현실감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후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소설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자세히 보기란에 도서 구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이정옥 님의 이력과 함께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칸 드림, 소설로 쉽게 배우는 영어를 쓴 이정옥입니다. 저는 37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온 후 미국이 여러 주에서 지내왔습니다. 종업원으로 8년, 대학생으로 6년, 간호보조원으로 4년, 간호사로 19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주 어느 동네에서 살았든 그리고 저희 직종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인종차별은 늘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제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실제로도 국적은 다르지만 다른 유색인 분들도 저와 같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목격해 왔습니다. 조직사회인 직장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 윗사람들이 다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직원들도 대다수가 백인들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공감은커녕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그 차별이 당연시되어 버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심까지 표출하면서 급기야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살벌하고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한글로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당한 취급을 받고도 조용히 있으면 예의 바른 사람으로 존경받기보다는 더 우습게 여겨지게 되며 또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오히려 문제점을 말과 글로 알리면 저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바뀔 확률이 큽니다. 물론 또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점은 100%의 모든 미국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흑인들이 동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과 증오심에 관련된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기본적인 것, 즉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고 싶은 것이지요. 또 그래야 하고요. 부디 제 책이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 알고자 하시던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8일 이정옥 드림. 편안한 자세로 편한 곳에 앉아 마음을 쉽니다. 먼저 배꼽 밑에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들이마셨다가 배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폐에서 모든 공기가 나갈 때까지 내뱉어 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숨을 편안하게 내쉬어 주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이번에 들이마실 때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내 몸 구석구석을 채운다고 생각해 봅니다. 좋아하는 장소, 사람, 노래 등을 생각하셔도 좋고 바깥에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 향긋한 나무 냄새, 기분 좋은 새소리 같은 자연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그 좋은 기억과 그 좋은 기운이 나의 호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매일 나의 운이 좋아지는 주문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입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의 운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운은 날마다 날마다 좋아진다. 나는 뭘 해도 운이 따른다. 나는 오늘 하루도 최고의 운으로 시작한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운이 좋다. 나는 행운을 부르는 사람이다.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다. 오늘은 나의 행운의 첫날이다. 오늘도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나의 운을 좋게 한다. 모든 행운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세상 모든 행운이 나를 알아보고 있다. 이 모든 행운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이 행운을 마음껏 누린다. 나는 행운의 주인공이다. 나의 운은 알아서 좋아진다. 나의 운은 숨 쉴 때마다 좋아진다. 나의 운은 자고 일어나면 더 좋아진다. 자고 일어나면 운이 점점 더 좋아진다. 나의 금전운은 점점 더 좋아진다. 나의 건강운도 점점 더 좋아진다. 나의 가족운도 점점 더 좋아진다. 운이 좋은 날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운이 좋은 날은 모든 인연이 편안하다. 운이 좋은 날은 행운 속에 항상 존재한다. 운이 좋은 날은 행운의 여신이 나를 돕는다. 나의 운이 점점 좋아짐에 감사합니다. 나의 운에 감사합니다. 나의 운 덕분입니다.